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저는 최근에 이제 경복궁 근처를 갈 일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가고 있는데 요즘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정말 어딜 가나 확실히 좀, 이게 리오프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도 좀 느끼시나요? 네, 저는 이제 회사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이제 출장 온 외국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 네. 또 더현대 서울이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놀러 온 외국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국자, 입국자 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3월 평균 출국자 수가 이제 170만 명. 네. 저희 한국인들이 나가는 게 170만 명이고 19년 대비해서는 지금 70% 되찾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국자 수는 얼마 정도냐면 3월 평균에서 한 57만 명 정도 되고요. 19년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40% 정도 올라와 있어요. 물론 아직 내국인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는 맞는데 금방 이제 입국자도 이걸 좀 따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구원님이 담당하시는 섹터가 유통이나 패션 쪽을 많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결국에 그 산업에도 좀 수혜가 돌아가나요? 그쵸. 이제 고객분들이 늘어난다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내국인 분들이 해외여행 나가면서 한국에서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좀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나 이걸 좀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별로는 이제 3월까지 1, 2, 3월 봤을 때 일본인들이 전체 네. 이제 외국인 중에서는 20%대로 가장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놀라운데 미주 유럽 분들이 한 10% 초반대에서 9% 네. 정도 차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만, 홍콩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만, 홍콩, 중국 이렇게 중화권 분들이 그 네. 다음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권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네. 이쪽 분들을 다 합했을 때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권 분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거를 저는 또 체감을 하고 있고 숫자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골고루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그 수혜를 좀 받으려면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제품들을 먹고 어떤 제품들을 소비하나요? 네, 이게 뭐 기사가 났었는데 표본이 너무 적기는 해요. 네. 이제 400명의 표본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향수, 의류를 산다 네. 이런 내용의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어느 나라를 가서 소비를 할 때 그런 조그만 종류들을 먼저 소비를 사실을 하게 그쵸? 되잖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게 크게 달라지는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평균 지출액이 한 13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막 의류에만 130만 원을 써 이거는 아니고 이제 전체 여행 경비를 조금 포함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의류 향수도 많이 사시겠지만 최근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연예인 굿즈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상권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명동이나 홍대 가보면 네. 이런 굿즈샵도 되게 많고요. 뭐 인형으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포토부스를 해가지고 제가 찍으면 옆에 연예인이 나온 게 해준다든지 라는 그런 점포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역시 이제 화장품이랑 의류가 좀 외국인 유입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소형사를 비롯해서 많은 대형사들이 명동이나 홍대 상권에 가두점 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좀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뭐 제일 저희가 잘 아는 화장품이나 의류 종목들도 소비를 하지만 굿즈샵은 저도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도 맞은편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네. 있는데 그쪽에 굿즈샵들 근처가 그렇게 붐비더라고요. 가보니까 확실히 이쪽도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언급해주신 대로 화장품이나 의류, 뭐 엔터 쪽 이외에도 유통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 있을까요? 외국인 유입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고요. 네. 근데 지금 면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살펴보시면 이게 무슨 면세가 수혜야 라고 하실 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전체적인 산업 매출이 40% 정도 급감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면세 업계 대형사들 뭐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다 이제 담합을 해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을 하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따이공들이 너무 송객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시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좀 전반적으로 힘을 합쳐서 그거에 대응하지 말자라고 해서 송객 수수료를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마진 따이공들은 송객 수수료를 안 주니까 매출이 발생을 하지 그렇군요.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따이공들 말고는 매출에 의존을 할 수 있는 고객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렇게 맞춰줬던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개별 관광객이라는 아주 고마진 고객분들이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랑 신세계가 DF 1, 2구역 그리고 3, 4구역에 각각 나눠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네. DF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수, 화장품, 담배, 주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역이고 네. 수익도 가장 많이 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DF 3,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이랑 부티크라고 하는데 네. 여기도 그냥 뭐 액세서리류, 뭐 선글라스 이런 거 한번 면세점 가실 때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게 좀 고마진 군이 있는 구역이고, 네. 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DF5라고 부티크, 그냥 작은 이제 길 가다가 조그만 구역 있는 거를 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사실 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당연히 공항을 거치잖아요. 내국인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공항 면세점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항 면세점들은 이제 고정 임차료 네네. 방식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객당 임차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수익성 개선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세 업계가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다시 좀 외국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보통 요즘은 어떤 지역을 방문을 많이 하나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명동이라든지 뭐 가로수길, 좀 핫플레이스 같은 곳들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때요? 사실 뭐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뭐 명동 상권은 죽다 살아났고, 그쵸. 홍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생들이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상권이 많이 죽었었는데, 이제 뭐 명동 공실률은 뭐 20%대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2분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명동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도 많은데 동남아 분들도 많거든요. 네. 또 홍대에 가보면은 이번 무슨 조사를 보니까 14일에 유동 인구의 절반이 외국인이었다라는 뭐 네.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 얘기해주는 수치로 보면은 뭐 1분기에 제주도 호텔 투숙률의 절반이 이제 네. 외국인이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뭐 호텔 업계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잖아요. 외국인 대상 컨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오지 않았던 외국인 분들이 이제 새로 그쵸. 들어오면서 이제 신규 매출을 사실 발생해 주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도 이제 낮았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거고, 뭐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대나 뭐 제주도까지도 외국인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늘어날지 기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비율들을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외국인 하면 거의 중국인이 많이 떠올랐었는데 중국인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단체 관광이 좀 아직 안 풀려서 그런가요? 네, 사실 이제 단체 관광객 아직 안 풀린 것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중국인 분들이 워낙 코로나 감염률이 높다 보니까 네. 저희가 검사를 규제화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들어오기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안 들어오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면세업계랑 따이공들이 좀 전면전을 하다 보니까 따이공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좀 요인 때문에 중국인들이 감소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 그쵸, 보여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을 약간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단체 관광이 안 된다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안 올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허용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갔는지를 좀 그 추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워낙
그 코로나 검사라든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쉽게 갈 수 있어서 먼저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동남아였고 지금은 일본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도 해외여행 풀리게 됐을 때 처음에는 유럽 먼저 가다가 이제는 코로나 검사가 다 없으니까 동남아나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지금은 뭐 외교적으로 큰 이슈나 트리거가 불멸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우리 멋지고 예쁜 아이돌 분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드라마 시리즈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은 가깝고 재밌고 예쁜 사람들도 많고 네. 안 올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이런 K-컬처, K-팝, 이런 K-아이돌 문화 때문에 점점 네. 더 한국 많이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차차 풀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소비 데이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소비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좀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엔 또 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네요. 요즘 어떤가요, 데이터가? 네, 사실 3월까지는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큰 폭 상회를 했기 때문에 네. 3월 수치 나왔을 때 뭐 대표적인 화장품이나 엔터 그리고 저희 의류주까지도 좀 좋은 주가 방향을 보였는데 네. 4월 수치는 좀 시장 기대치 대비 하위를 했습니다. 4월 수치로는 전년 대비 18%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20% 넘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외식 소비가 43% 늘어나면서 뭐 견인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의류랑 화장품도 각각 19%, 17%씩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 기대에 비해서 데이터가 미진했던 거는 이제 맞는데 이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은 사실은 정부에서는 조금 그걸 억제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뭐 억제한다고 하는 게 지원금을 줄인다던가 정책을 조금은 이제 덜어낸다던가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좀 천천히 좋아지는 모습이 낫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사실 잘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실업률 자체는 5.2%로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밖에 낮아지지 않았는데 16세에서 24세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20.4%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실업률이.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부진한 거를 중국 정부가 당연히 인식을 했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좀 지원금을 좀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좀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금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의류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가지고요. 미국 쪽을 보면 재고가 지금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전체 재고도 그렇고 판매 네. 상황도 그렇고 아직은 좀 쉽지가 네. 않은 상황입니다. 재고는 지금 월 평균 600억 불대로 절대 레벨 자체가 아주 굉장히 높고요. 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평균 250억 불 되는데 전월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아지지는 않아도 지금 2월, 3월, 4월 계속 역신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결국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재고는 줄어들지 않는데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네. 월마트나 타겟 같은 유통 공룡들을 좀 필두로 시작을 해서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월마트 재고는 전년 동기 32%에서 마이너스 0.1%까지 내려왔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43%에서 지금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사실 대규모 할인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재고를 줄여나갔던 성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 레벨이 조금은 다운되고 나면은 유통 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리스타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기는 좀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유통사랑 저가 의류 브랜드의 노출도가 좀 높은 건 한세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타겟이라든지 홈디포 실적도 같이 발표가 좀 됐었잖아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요번 그 미국의 소비주들, 유통주들의 실적은 좀 좋은 편이라고 보세요? 안 좋은 편이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도 계속 인플레가 계속되고 네. 있고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 계속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동안 지원금 받았던 것도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작년까지 이제 나이키나 룰루레몬 이런 대표적인 네. 소비주들도 재고 좀 과잉에 시달렸던 거기 때문에 네. 뭐 월마트, 타겟 뭐 매출 크게 서프라이즈 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네. 월마트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쪽 소비도 생각보다는 아직 조금 미진한 편이고, 그렇다고 외국인으로 상쇄하기에는 그 물량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의류주들 그럼 전망이 좀 어둡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아예 의류주에 관심을 접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잘 내면서 주가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항상 뭐 말씀을 드렸던 뭐 더 네이처 홀딩스, 감성 코퍼레이션 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종목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브랜드가 매출을 내고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가는 브랜드들은 사실 너무 정해져 있어서 이런 브랜드들 말씀드리고 있고 뭐 자세한 실적이랑 내용은 제가 2부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류에서 대형주라고 하면 시총 6조 넘어가는 F&F 정도밖에 없어요. 네. 실적도 잘 내고 꾸준히 성장도 잘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기존에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성장은 시장에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제2의 F&F를 찾아라 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시가총액도 작고 매출액도 작아서 시장에서 좀 놀랄 만한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F&F가 좀 어떤 종목들이 될지 이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시장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F&F 실적을 보면 사실 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이 멈췄다고 보기에는 아직 뭐 중국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F&F에 대한 시각이 좀 어떤가요? 이제 이 소비재, 특히 의류가 인당 소비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엔터처럼 뭐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할 수가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일정 매출, 일정 이익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사실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한다 치더라도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신발을 사야 되면 나이키랑 아디다스 둘을 사는 경우보다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카니발라이제이션에 약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또 연령층이나 성별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쵸. 캡이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해외 진출인데 이제 최근 많은 의류 상장사들이 정말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하겠다가 아니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면세 채널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중국이나 대만, 홍콩에 지금 매장을 낸 브랜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 냈고요. 그리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상해에 냈고 또 감성 코퍼레이션은 대만에 매장을 낸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들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얼마 매출이 나온다라고 특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F&F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팔린다고 라고 말할 때 정말 중국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그 성장세가 꾸준히 한 1, 2년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중국인들이 로컬 브랜드만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이어지는 기조일 수 있고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갇혀 지냈기 때문에 그쵸. 좀 애국주의에 기반한 심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심리가 처음 보고 예쁘면 사고 싶거든요. 네. 중국인들도 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의류 상장사들이 딱 중국인들 취향 저격하는 브랜드랑 그런 디자인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저는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의류 산업과 더불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유통주들, 의류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